마광숙은 한동석의 장모와 처음 마주했다. 우아하고 품격 있는 외모의 장모는 마광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탐탁지 않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 막걸리 파는 분이군요. 장모의 말에는 명백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광숙이 가져온 막걸리 병을 직접 손에 들고 흔들더니 갑자기 뚜껑을 열었다. 순간 막걸리가 뿜어져 나와 장모의 옷에 튀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마광숙이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장모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돌아섰다. 다음날 세 사람이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한동석에게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라서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한동석이 다리를 비운 사이 장모는 마광숙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연애는 괜찮지만 결혼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서방과는 절대 안 어울려요. 그 차가운 선언이 마광숙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굴욕적인 만남 이후 마광숙은 자신을 일에 더욱 깊이 파묻고 있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독수리 술도가에서 혼자 전통주 제조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은 처연하기까지 했다. 연애는 괜찮지만 결혼은 반대하는 차가운 선언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마광숙은 더욱 열심히 손을 움직였다. 막걸리가 튀던 그 순간의 굴욕감, 장모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정말 그분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까? 마광숙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의문은 그녀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았다. 그동안 자신감 있게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한동석의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작업을 하던 마광숙은 평소보다 더 집중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깊을수록 실수는 더 쉽게 일어나는 법이었다. 압력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뜨거운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아, 마광숙의 비명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른다. 뜨거운 증기에 손목과 팔 부분이 화상을 입은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녀는 먼저 기계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야. 하지만 화상 부위는 점점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이때 일찍 출근한 공장장 고자동이 마광숙을 발견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동은 급히 마광숙을 부축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의 당황한 목소리에 잠들어 있던 시동생들이 하나둘 깨어났다. 오강수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군에서 익힌 응급처치 실력으로 마광숙의 화상 부위를 차가운 물로 식혀주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해요. 강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오천수가 나타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마광숙의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했다. 형수님, 이거 이도 화상이에요.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 천수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범수는 이미 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오웅수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형수님은 항상 우리 걱정만 하시는데 가끔은 본인도 챙기셔야죠. 범수의 따뜻한 말에 마광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따뜻한 가족들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마광숙에게 한동석이 급히 달려왔다. 그는 마광숙의 부상 소식을 듣고는 중요한 회의도 제쳐두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광숙 씨, 많이 아프세요? 한동석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마광숙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괜찮아요. 이런 거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장모와의 만남에서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한동석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광숙 씨, 제 장모님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죠? 정말 죄송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광숙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장모님이든 누구든 우리 사이를 방해한다면 저는 동석 씨. 마광숙이 한동석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분 마음도 이해해요. 사위가 소중하시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마광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저도 제 자존심이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한동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광숙의 말 속에서 이별의 의미를 읽었기 때문이다. 마광숙의 부상 소식을 들은 공주실이 병원에 나타났다. 딸의 붕대 감긴 팔을 본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광수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공주실은 딸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한동석을 향해 예상치 못한 분노를 터뜨렸다. 한 회장,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광숙이가 이렇게 상심해서 일에만 매달리다가 다친 거야. 한동석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공주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 하지만 우리 딸이 다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공주실은 한동석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장모가 우리 광숙이 결혼에 미주알 고주알 참견한다고? 좋아.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녀의 눈에는 딸을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함이 타오르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동석 씨, 제가 동석 씨 장모님을 직접 만나보겠어요. 한동석은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 광숙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장모님이 아직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광숙의 눈에는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저 같은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석 씨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도요. 그녀는 한동석의 손을 꼭 잡으며 이어갔다. 만약 이번에도 안 된다면 그때는 정말 포기할게요. 하지만 후회 없이 모든 걸 해보고 싶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의 이런 용기와 진정성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이유였다. 한편 한동석의 당모는 홀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공주실과의 대화, 그리고 마광숙의 부상 소식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녀는 마광숙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막걸리가 튄 사건도 사실은 사고였는데 자신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한서방이 저렇게 간절해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마음 한편에서는 사위의 행복을 바라는 모성애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호텔 비서실을 통해 마광숙에 대한 정보를 조용히 수집하기 시작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실들을 알게 된다. 시완초국에서의 마광숙의 평판, 남편을 잃고도 시동생들을 버리지 않고 가족을 지켜낸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주실은 한동석의 장모를 직접 만나러 나선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어머니로서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사모님, 다시 뵙게 되었네요. 고급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어머니. 공주실은 이전의 분노한 모습과는 달리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저도 딸을 키운 어머니로서 사모님 마음을 이해해요. 딸을 먼저 보내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한동석 장모는 공주실의 예상치 못한 위로에 마음이 흔들렸다. 먼저 간 딸 이야기는 그녀에게 가장 아픈 상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광숙이가 진심으로 동석 씨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공주실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동석 장모의 눈을 직시했다. 사모님의 따님도 동석 씨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 말에 한동석 장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다음날 마광숙은 호텔 납품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 맞은편에서 한동석의 장모가 걸어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려던 찰나 갑자기 한동석의 장모가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미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왜 이러지 하면서 마광숙은 일단 119에 신고를 하고 주위의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우체국 시절에 배웠던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장모는 깨어났고 마침 119도 도착하였다. 한동석 장모는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과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한동석 장모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마광숙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토록 냉대했었는데 한동석 장모가 퇴원하고 며칠 후 그녀는 LX 호텔에서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미화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다. 어머, 그분 또 오셨네. 마광숙 씨 말이야. 아, 한 회장님 여자친구 되시는 분? 정말 좋은 분이야. 장모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내가 지난번에 복도에서 넘어졌을 때 그분이 일으켜 주시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것도 급한 일 있으셔서 뛰어가시는 중인데도 말이야.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청소용품 들고 힘들어하는 거 보시고는 직접 들어주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어디 있어? 진짜 마음씨가 고우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대해주시고. 보통 부잣집 사람들은 우리 있는 줄도 모르잖아. 그러게 말이야. 한 번은 내가 감기 걸려서 기침하고 있는데 목캔디까지 사다 주시더라고. 감동받아서 울 뻔했어. 장모는 많이 놀랐다. 자신이 알던 마광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회장님도 그분 만나고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예전엔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셨는데 요즘은 먼저 인사하시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김 언니 아들 수술비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시고는 조용히 도와주셨다며? 절대 티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장모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이런 세심한 배려와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같은 날 저녁 한동석의 딸 한봄이 장모를 찾아왔다. 평소 할머니를 자주 찾는 봄이었지만 이날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할머니, 저 광숙 아줌마 얘기 좀 할게요. 갑자기 왜? 할머니가 광숙 아줌마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봄의 진지한 표정에 장모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광숙 아줌마 정말 좋은 분이에요. 봄은 지난 몇 개월간 마광숙에 대한 주위의 평판과 본인의 지도 교수인 김자영과의 사이다, 에피소드 등을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그리고 할머니, 광숙 아줌마는 절대 아빠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빠가 도와주려고 하면 자존심 세워서 거절하시거든요. 장모는 봄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최근 마광숙이 보여준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제가 광숙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랑 왜 만나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모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아빠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빠를 사랑해서 만나신다는 걸 느꼈어요. 장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할머니, 광숙 아줌마는 항상 엄마 얘기를 해주세요. 내 엄마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겠다. 너를 보면 엄마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요. 엄마를 잊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하게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봄의 말을 들으며 장모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공주실이 다시 장모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장모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이었다. 공주실 씨, 제가 먼저 사과해야겠어요. 장모의 예상치 못한 말에 공주실은 놀랐다. 사과요? 네. 광숙 씨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장모는 최근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공주실에게 털어놓았다. 교통사고에서 구해준 일, 호텔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봄의 이야기까지. 정말 훌륭한 딸을 키우셨네요. 저야말로 그런 분을 며느리로 맞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공주실은 장모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저도 이해해요. 소중한 사위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잖아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같은 편이 되어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기로 했다. 다음날 장모는 마광숙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다. 광숙 씨, 저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우선 지난번 저를 구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당연한 일인걸요. 장모는 마광숙의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무례했어요. 당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편견만 가지고. 사모님,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장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저는 당신이 우리 딸을 대신할까봐 두려웠어요. 동석이가 딸을 잊을까봐. 마광숙은 장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사모님, 동석 씨는 따님을 잊은 게 아니에요. 따님이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따님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따님이 못다 해주신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동석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 말이에요. 장모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딸이 임종 전에 저에게 남긴 편지예요.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다. 엄마, 동석 씨가 너무 걱정돼요. 제가 떠나고 나서 혼자 외롭게 살까봐.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가 축복해주세요. 동석 씨가 행복해야 저도 편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질투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꼭 부탁해요. 편지를 읽은 마광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딸이 원했던 건 동석이의 행복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 욕심에만 갇혀서 딸의 마지막 부탁도 지키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사모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마광숙의 위로에 장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광숙 씨. 장모가 처음으로 마광숙을 친근하게 불렀다. 앞으로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그리고 우리 딸 대신 한서방을 정말 행복하게 해줘요. 네, 사모님. 꼭 그렇게 하겠어요. 두 여인은 손을 꼭 붙잡으며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다. 한동석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이에요? 장모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광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동석은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광숙 씨. 장모님을 설득해줘서, 그리고 이해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어서. 한봄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뛸 듯했다. 할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여셨네. 정말 다행이에요. 봄은 마광숙에게 달려가서 안겼다. 광숙 아줌마, 정말 축하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장모의 마음이 바뀌자 LX 호텔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한동석은 직원들에게 마광숙을 정식으로 소개하며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마광숙 씨를 잘 부탁드려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니까요. 호텔 직원들은 이미 마광숙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회장님, 정말 좋은 분과 만나셨어요.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가장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장모는 마광숙과 화해한 후 독수리 술도가에도 직접 찾아왔다. 그녀는 마광숙의 전통주를 맛보고 깊이 감탄했다.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셨군요. 장모는 오형제들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했다. 앞으로 한서방 잘 부탁해요. 오형제들은 장모의 진심을 느끼고 감동했다. 어머님,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천수가 대표로 인사를 올렸다. 오형제들은 장모의 마음 변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형수님, 정말 잘 됐어요. 오응수가 가장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넸고 다른 형제들도 하나둘 마광숙을 축하했다. 형수님이 장모님까지 구해주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오범수의 말에 마광숙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이죠. 오응수도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형수님의 진심이 통했네요. 정말 멋있어요. 마침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마광숙과 한동석.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한동석의 당모는 마광숙을 자신의 딸을 대신할 사람으로 받아들였고 공주실은 한동석을 믿을 만한 사위로 인정했다. 무엇보다 오형제들은 한동석을 새로운 가족으로 환영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마광숙의 말에 네,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동석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독수리술도가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장모의 더 극적인 지지로 LX 호텔 이사회의 반대도 무력화되었고 오히려 마광숙의 전통주 사업이 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로 인정받게 되었다. 생명을 구하는 선행,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가족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아름다운 화해의 이야기. 마광숙과 한동석의 사랑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광숙의 부상에서 시작해서 공주실의 분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모님의 마음 변화까지 정말 감동적인 전개가 될 것 같지 않나요? 특히 마광숙이 호텔 복도에서 장모님을 구해내는 장면과 호텔 미화원들의 진심 어린 증언, 그리고 한보미의 열렬한 지지까지 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어우러져서 장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과정이 정말 자연스럽고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딸이 남긴 편지를 통해 동석 씨가 행복해야 저도 편히 갈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광숙과 장모님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만약 이 예고편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재밌는 뇌피셜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본방송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 KBS2에서 방영됩니다. 뇌피셜도 재미있지만 역시 본방 시청이 최고죠. 꼭 본방으로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본 작가의 상상력으로 구성된 것이며 실제 본방송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뇌피셜 예고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